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 김수민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 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 좀 어떠셨을까요? 좀 한 주가 장도 어렵고 비도 오고 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분들 계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만큼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부터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방송 시작 앞서서 우리 수민 씨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 한번 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또 아자아자 하시라고 제가 힘차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벌써 한 주 마지막 주 거래일인 금요일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굿모닝 인베와 함께 이 경제 소식들 잘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제가 명언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야, 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상황을 경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이해해야 미래의 경제 상황에도 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굿모닝 인베가 준비한 경제 소식들로 미래 알차게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인데 주원 씨는 오늘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야식을 뭘 먹을까 요 정도 한번 계획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주말 동안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버텨줄지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는 주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상 한번 해보려면 저희가 네. 국내 증시부터 해외 증시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네네. 우리 주원 씨가 국내 증시 브리핑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이 좀 어떨지 예상해보려면 어제 우리 시장 어땠는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수급별로도 좀 볼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종목별로까지 싹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67% 떨어지면서 2,824포인트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어제는 미국 시장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락하고 이 하락하는 것들이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급락 원인을 두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이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약간은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강화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좀 동맹 국가에게도 야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럼프가 또 대만 발언을 한 것입니다. 대만이 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가지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가고 있는 AI 상승 테마주들에게 약간은 하락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을 양 후보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주도 차익 실현 명분이 좀 생겼고요. 이에 ASML 하락하며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차별적으로 상승하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요. 이 동력이 좀 부족했을까요? 계속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는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밸류체인 업종들이 장기 평균을 하회했고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함과 동시에 한국도 피해가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낙폭을 키웠는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이는 좀 수급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여기에 또 기관까지 가세를 하는 모습이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원전 부분에서도 체코의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된 한정기업, 한전산업, 그다음에 기술 KPS 모두 52주 신고가 찍으며 추가 수주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 섹터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보여줬고요. K조선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하락장에서도 좀 빛을 내주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 테마 역시 영향력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이 알파벳과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와 SK 등이 약간 실적 발표를 하는 주간이죠. 이런 단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서도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지가 약간 관건이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가이던스 개선을 보여주는 업종들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0.84% 하락하며 82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제약, 바이오 등이 매수세 약간은 하락폭 줄여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 AI 관련주와 반도체주가 약세를 함께 보이면서 시장 주가 하락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만 치료제와 펩트로는 희비가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원자력 발전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에 그리고 피팅과 이 밸브는 동해가스전 실추 기대감에 잘 가는 모습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실적 일정이 계속해서 질비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실적에 대해서 좀 일정들에 관해서 조금 집중해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관련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국내 증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간밤에 또 미국 증시 어땠는지 알려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브리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3대 지수가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0.7% 하락하면서 125.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8% 하락하면서 5,544.59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TSMC의 올해 2분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TSMC의 2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보다 무려 4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대만 달러로 6,735억 1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한화로는 약 28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순이익 보면 작년 2분기보다 36% 증가한 2,478억 대만 달러로 이렇고요. 한화로 보면 10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무려 마이너스 3.4%까지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이 오후에는 TSMC의 좋은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0.23% 상승 마감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9시 30분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예상치가 22만 9천 건을 예상했었는데 이거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4만 3천 건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미국 신규 예상치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까지 살펴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TSMC의 잘 나온 실적 덕분에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또 이렇게 0.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중소형주 지수 나타내는 러셀 2000 지수도 오늘 무려 마이너스 1.92%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나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전부 모두 힘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지표들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하지 말라 이렇게 발언했던 것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제 잘 나와줬던 TSMC 실적 덕분에 반도체주는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을 내주는 우리 반도체주와 함께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로 또 국내 증시가 마무리됐죠.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미국 증시 브리핑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핫 이슈들도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 우리 주원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는 친환경 경영입니다. 영어로 ESG라고 많이 익숙하시죠? 이것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경영을 추진하고 친환경 기술을 경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ESG에서 E는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으로 하여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는 사회입니다. 인권 존중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해보자라는 의미인데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G는 지배 재구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과 윤리에 준수하고 또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업 운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적 목표가 있는 경영이 친환경 경영인데요. 지속적으로 투자와 개선을 통해 이 환경 오염 물질을 조금 배출하고 원칙적으로 최소화하자라는 재활용의 개념을 적극 실천하는 에너지 사용입니다. R&D 기획, 평가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 관련 법규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요. 기타 요구 사항들도 준수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과 그 사내 환경 홍보를 통해서 모든 임직원에게 환경 방침, 환경 경영 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의식을 좀 높여주는 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좀 부응하면서 환경 경영을 선도하는 환경 친화적 기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바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이 18년 이후 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녹색 제품, 즉 친환경 제품의 구매 목표 달성률이 100%, 18년부터 100%에 달성하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비율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2년 100%에 이르렀는데요. RE100 이것은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50년까지 특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소비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특정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자 이런 얘기보다는 ESG가 얼마나 우리 삶에 근접하게 다가와 있는지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CJ 대한통운도 지속 가능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ESG 경영에 강화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최근 제주의 8개 호텔 리조트가 국제 친환경 숙박업소 그린키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경영으로 열심 중인 우리 기업 삼성이 있을 수 있겠죠. 삼성도 이제 발빠르게 나서줬는데요. 최근 삼성 웰스토리에서 ESG 핵심 과제와 성과를 담은 지속 가능한 경영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ESG 경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ESG, 이제 더 이상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조금 친환경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이 ESG를 잘 아는 것만큼이나 투자에게 힘이 돼주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핫이슈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핫이슈 끝났고요.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한 또 핫한 이슈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핫 이슈, 제가 떠나고 싶은 여행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크루즈 그리고 RCL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핫 이슈가 여행인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 크루즈와 항공사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던 크루즈 회사와 항공사, 최근 1년 동안에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 크루즈와 항공사 주가의 변화가 놀라운데요. 크루즈 3대장 중 하나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주식명은 RCL인데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70%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의 주가가 1년 새 8% 하락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같은 코로나 기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성과가 나게 된 걸까요? 이 RCL의 성공 요인이 다양한 맞춤형 여행 상품과 비용 통제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델타항공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크루즈와 항공사 차이를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원래 RCL의 고객층에는 은퇴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가성비 여행 이런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크루즈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성비와 크루즈 여행,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텔 가격은 급등했던 반면에 이 크루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가성비 여행으로 꼽히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크루즈 여행의 인기가 매출로도 나타납니다. RCL의 2023년 연간 매출이 139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2022년 대비 57%나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17억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급 크루즈 여행 수요의 급증 덕분이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문가들이 크루즈 여행이 스몰 럭셔리 트렌드와 맞아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인공위성 인프라, 바로 스타링크와의 협업으로 MZ세대까지 유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속도까지 개선된 크루즈, 배 위에서도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 MZ세대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크루즈 여행이 이렇게 매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RCL의 최고 경영자가 현재 크루즈 손님 2명 중 1명이 MZ세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루즈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주요 크루즈 선사들이 수영장, 농구장, 게임장, 스타벅스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데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 안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즐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MZ세대의 인기가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사 희비가 엇갈렸다고 말씀드렸었죠. 델타항공은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여행 종목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은데요. 인건비와 항공료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항공료 비용이 선박료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건데요. 반면에 크루즈는 고황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 월가가 RCL 등 주요 크루즈 선사들, RCL뿐만 아니라 다른 크루즈 선사들까지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RCL 주가가 메타 플랫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알았어도 이 크루즈는 잘 모르고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 크루즈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니 정말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수비율 PER도 14.95배로 주요 빅테크 기업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 크루즈 여행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여행 상품 그리고 비용 통제 그리고 MZ세대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RCL의 주가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 보시면 이제 저도 이런 크루즈 여행 한번 떠나보고 싶은데 오늘은 코로나 이후 이런 델타항공과 RCL을 비교해 보면서 코로나 이후의 여행 상품임에도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이유 정확하게 짚어봤는데 크루즈의 성장과 항공사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항공과 크루즈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도 주식 종목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재미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면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하는 모습들 알아봐야겠죠. 네, 우리 주원 씨,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잖아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거 할 때 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뭐 경제 용어도 잘 알아서 투자 상식에 좀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경제 지식도 가져가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처음으로 얘기할 것은 이자율과 복리입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나 저축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예금을 하면 그 예금에 대해 일정한 이율을 받는 것이고요. 반면 대출을 하면 상환해야 할 이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 비용이 커지고 낮으면 저축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복리는 무엇일까요? 복리는 이자가 본금에 추가되어서 이후에 이자도 이자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복리 이자가 적용된 예금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예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겠죠. 이는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 금융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인 자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와 관련돼서 또 아시는 게 있나요, 우리 수미 씨는? 네, 요거 관련해서 관련된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이 있습니다.
이 단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은 특히 저희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이 소비자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동일한 금액으로도 더 적은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도 증가되고 저축의 가치까지 감소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 구매력,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의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이 구매력이란 소비자가 소득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낮고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경제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개인 재정의 안정성까지도 안정될 수 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은 씨, 그러면 국내만의 이야기 말고 더 나아가서 네. 우리가 글로벌하게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을까요? 있죠. 네. 글로벌 경제와 무역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각국의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는 글로벌 무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국가들은 자원과 제품을 약간 교환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협력하고 있는데요. 무역은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각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역은 국가 간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좀 대폭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은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역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국가와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경제정책과 국가, 정부의 역할에 해당을 하는데요. 경제정책은 정부나 중앙은행 등이 경제활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정책과 절차를 말합니다. 경제정책 주로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 있는데요. 경제성장 촉진,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제, 그리고 고용 증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경제정책 도구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적 정책까지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 더 알아볼 텐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고 경제적 리더십까지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성장을 촉진하고요. 또 시장의 불균형까지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나라를 이끌어주는 정부다 보니까 헤드에서 더 중요한 역할들, 정리해주는 역할들 한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부의 경제정책, 국가와 국민 전체의 경제적 안녕, 그리고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원 씨, 네. 근데 이렇게 국가가 하는 일이 있다면 네. 또 소비자가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비자는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소비자일 텐데요. 소비자의 역할은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을 하죠. 소비자는 선택을 하면서 시장 경제에 중요한 신호를 발생시키고요. 수요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를 패턴하면서 결정 짓습니다. 소비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가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시장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어 경제적 자원이 최대로 이용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적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생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 효율성이 높을수록 경제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경제 용어 말고도 우리 주식 투자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또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잘 알려주는 공간이 또 있죠, 우리 수민 씨.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잘 알려주는 공간 안 알려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현재 중앙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 열고 활짝 들어오시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냐?
종목부터 알찬 정보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정보가 그냥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셔야 제공이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장 개장 전부터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정보들 알고 가시면 좋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네. 이 QR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QR 열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멘토님의 공략주까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과감한 종목 이야기까지 또 해볼 수 있는 곳이니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또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해 보시면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경영, 특별히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민 씨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었죠. 그만큼이나 우리 수민 씨에게 남다른 각오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수민 씨 한번 소감 소감 아니죠? 네, 각오를 각오. 말씀해 주세요. 네, 아주 열정적인 각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ESG 경영이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요즘 계속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 기업들도 이 주제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기업이 알면 또 소비자인 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퀴즈 타임 알차게 맞춰보면서 네. 기업 못지않은 소비자가 되겠다. 이런 오. 각오를 한번 밝혀봅니다. 네, 역시 본인이 주제를 선정했었던 거라 그런지 좀 각오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제가 질문이 또 있어요. 종목이 또 우리 수민 씨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또 갖고 싶은 종목, 생각해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있나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요. 네, 네. 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을 갖고 싶다. 애플. 네. 애플이 뭐 어떤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어요? 또 박스를 줄이기도 하고 오. 우리 불필요한 선을 줄이기도 하면서 네네네네.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서요. 또 우리 애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은데요. 이 박스 사실 안 받고 사도 되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면 박스를 좀 줄이면 돈을 좀 줄여줄까요? 참 좋겠는데 애플 쓰시잖아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ESG까지 좀 경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챙겨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태양력, 풍력, 수소 연료 등 기술을 개발하는 이 에너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태양열 관련 기업들로는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가 있고요. 풍력 관련으로서는 이 CS 윈드와 LS, SK, ENS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정말 너무 쉬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는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여기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눈치로 맞출 수 있으셨겠죠. 바로 태양 에너지니까 태양으로부터 오겠죠. 그럼 넘어가서 좀 어려워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 수민 씨가 한번 맞춰볼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이라도 조금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씨, 네. 요거 보면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화살표가 참 많다. 네, 이런 화살표 참 생각이. 많다. 영어도 많다. 네, 영어도 많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드는데 드는 생각이 말해보세요. 일단은 네. 이 랜드 앤 오션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오. 땅이나 바다에 반사되는 빛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또 네, 너무 접근도 좋고 네. 우리 수민 씨 영어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랜드 앤 오션, 네, 거의 다 맞췄습니다.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에너지 중 단 30%만이 다시 반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지구가 흡수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뭐 영어라서 저희가 어렵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앞서 좀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각광 받을 만한 두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번에 기억해서 요번부터는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뜰 때 저거 신재생 에너지 가나 보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니까 좀 쉽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풍력도 봐야겠죠. 풍력 에너지 이것 또한 너무 쉽습니다. 이제 퀴즈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을 전력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풍력 에너지인데요. 넘어가서 그래도 이 풍력에도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양의 바람과 강속의 바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한국 지역 특성상 이렇게까지 강한 바람이 매번 불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풍력 에너지는 좀 한계점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 빠질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주지 주변이라고 하면 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어쨌든 안 부는 바람보다는 거주지보다 수 킬로미터 떨어져서 이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개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CS 윈드와 LS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름만 짚고 넘어가는 게 참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다 설명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 요 QR 활용해서 들어와 보시면 전문가님이 자세하고 시원하게 종목 이야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보호와 복원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환경 다시 저희가 좀 복구해놔야겠죠.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나 재활용을 물이나 산림 관리 등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기업들은 결국에는 자원 순환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요. 자원 순환이란 생산이나 소비 등 경제 활동에 수반하는 것들을 발생하지만 폐기하지는 않고 재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들 어떤 게 있었죠? 삼성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에서는 발빠르게 이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서 이 세아 제강도 있고요. LNF도 있고 SK 어드밴스드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좀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삼성, SK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및 대중교통입니다. 전기차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텐데요. 테슬라 아실 거고, 폭스바겐 아실 거고, 현대차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 관련된 에너지를 모두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첨단 산업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기 먹는 AI, 전기 먹는 하마들이 정말 즐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의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요것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알아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기술 및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기업들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G 화학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경영들은 환경 기반 서비스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에너지의 효율성을 올리고 친환경 제품들을 좀 개발하는 환경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하자라는 좀 착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QR 활용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환경은 좀 삼성일까요? 돌돌삼이라고 해볼까요? 삼성도 이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삼성전기에서는 전용 전기차용 2000V MLCC를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00V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고요. 전기차가 가지고 있던 이 배터리 충전 시간이라는 단점도 대폭 줄여가면서 좀 이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장 점유율과 독자 개발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져가는데요. 정말 욕심쟁이네요. 안전 설계를 적용했다라는 강점까지 가져가는 삼성의 기술력이 정말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막 힘차게 숨차게 여기까지 돌아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시간 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시 저 자리에 가서 좀 퀴즈를 맞춰보며 긴장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수민 씨가 좀 다시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화창한 아침 열고 있는 굿모닝 엠베 주원 씨에 이어서 저 수민이가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수민이가 준비되어 있죠. 수민이가 뭐지? 자기소개하려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려운 내용 쉽게 알려드리는 저 애덤 스민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크루즈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크루즈 여행이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 성공 요인은 뭔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크루즈 여행,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크루즈가 배인데 이 배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루즈가 여행 중에도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가 있고 또 이 선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매력적인 요소일 것 같습니다. 이 크루즈의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크루즈에는 수영장, 공원, 당구장, 편의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은 물론이고 우리 극장, 카지노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행객들이 선상에서 지루할 틈이 없겠습니다.
또 크루즈가 가족여행, 신혼여행, 그리고 친구들과의 여행, 기념일까지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정 테마를 가진 크루즈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첨부해둔 사진 보시면 우리 디즈니 크루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디즈니 크루즈 가족 여행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디즈니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동심 찾고 싶은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크루즈에 디즈니까지 결합되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루즈 여행의 장점 중 하나가 뭔지,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크루즈 여행 장점, 제가 소개드린 거 말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네.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우리 주원 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크루즈 여행을 한 3번 정도 해봤습니다. 오, 네.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장점을 느낀 거를 좀 공유해보자면 일단 잠을 자면서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네. 또 두 번째는 레스토랑 같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쇼핑도 할 수 있고요. 공연도 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방도 너무나 좋고요. 그 여행 어쨌든 이동하는 그 거리 또한 우리가 그냥 지루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또 여행하는 그 시간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크루즈 여행 직접 해보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또 정말 좋은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원 씨가 저번 주에 저한테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크루즈 여행을 무려 3번이나 다녀오셨다니 네. 우리 주원 씨가 이제 분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 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에 해당이 되겠죠. 이 크루즈 여행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MZ세대인 주원 씨가 말해주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더욱더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RCL,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춤형 여행 상품부터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퀀텀 클래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맞춤형 여행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퀀텀 클래스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 퀀텀 클래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크루즈 선박 중에 하나인데 이 고급 크루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카이 다이빙 시뮬레이터부터 레스토랑 그리고 높이 90m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노스스타 관람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경험들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퀀텀 클래스, 기술 혁신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배 안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칵테일바로 이동해보면 로봇이 칵테일을 제작해주는 칵테일바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적 혁신을 크루즈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혁신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한번 로봇이 만들어주는 칵테일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이 RCL의 크루즈 전략 중에 하나, 선박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렇게 퀴즈를 준비해 봤는데 너무 방금 말씀드려서 우리 주원 씨가 쉽게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인데요. RCL의 혁신적인 크루즈 선박 중 하나의 이름은 땡땡 클래스이다. 정답 뭘까요? 네, 사실 저는 퀸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으니까 이미 정해진 이름 퀀텀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퀸덤,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우리 퀀텀 클래스가 워낙 인공지능부터 우리 로봇을 만들어주는 칵테일까지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인공지능과 혁신의 왕국이다, 오. 퀸덤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퀀텀 클래스였는데 이 퀀텀 크루즈 외에도 오아시스 클래스라는 크루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아시스 클래스는 규모가 아주 커서 배를 2개로 붙이고 공원이 가운데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대할 것 같은데 이 크루즈들의 규모가 우리 생각보다 정말 크구나 이런 것들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RCL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선상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의 퀄리티를 높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유명 셰프와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 메뉴는 기본이고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메뉴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RCL의 다양한 매력, 목적지에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다양한 목적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 카리브해부터 지중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배를 타면서 구경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카리브해가 RCL의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이 푸른 바다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념일에 특별 메뉴 제공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RCL의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의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특별한 날에 크루즈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이런 날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심한 서비스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기념일에는 크루즈 여행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RCL의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쉬어가는 퀴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RCL의 인기 여행지 중 하나, 제가 가보고 싶은 이곳은 바로 어딜까요? 아까 전에 사진에 나온 카리브해, 지중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카리브해 지중해, 그중에서도 저는 인기 여행지라고 하는 이 카리브해로 지금 당장 떠나보고 싶기도 한데요. 네. 여름 휴가가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 주제 준비하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행 떠나지 않고 RCL 재무성과 알아봐야겠죠. 그쵸. 우리 재무성과 준비해봤습니다. RCL의 성공이 재무성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최근 몇 년간 RCL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 상품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RCL이 비용 통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익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RCL의 재무성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매출 증가와 함께 이익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가 다양한 여행 상품과 비용 절감 노력, 이것들이 모두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CL이 주주들에게도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이 이익이 제대로 환원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RCL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부분 설명드려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우리 주원 씨가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루즈 업계도 여기를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선박을 운영하면서 많은 환경 오염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이를 좀 상쇄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 도입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 감소와 환경 친화적 경영까지 계속해서 진행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여행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우리 주원 씨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RCL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중 하나. 네.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저 네. 살짝 기억 안 나는데 힌트 한 번만 주세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하려면 네.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선박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오. 이런 선박 사용해보면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 대체 에너지일까요, 혹시? 대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 또 우리 주원 씨가 소개해주신 분야니까 네. 대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는 대체 에너지 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친환경 선박 도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친환경 선박 사용하면서 대체 에너지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들 많이 이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크루즈 여행이 ESG 경영까지 하고 있다. 앞주제와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번 문제 잘 맞춰주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속 가능한 경영이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이 크루즈 업계에서도 친환경 선박 도입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크루즈와 RCL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매력과 혁신적인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문제가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서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 크루즈 여행에 떠나고 싶었던지라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이 생방송 시청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크루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핫이슈까지 알려드리는 정보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은 이 QR코드로 들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주원 씨가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 참여한 소감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감은 참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크루즈를 너무 좋아해서 여행을 갈까봐 너무 무섭거든요. 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주원 씨는 3번 다녀왔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가지 말아라. 혼자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쉬는 날에 네. 4번째 크루즈 여행, 저한테는 첫 번째 좋습니다. 크루즈 여행 좋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ESG 경영부터 크루즈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ESG 경영이다, 환경 친화적 경영이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화두로 이어지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ESG 경영이 모든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소개드리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같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